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고흐의 편지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후견인이자 동반자이며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테오 반 고흐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고흐는 예술가로서의 정신적 고뇌와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흐의 편지 첫 번째. (10년) 동안 900점에 가까운 작품을 남기며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겼지만 생전에는 단 한 점의 작품만이 팔릴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흐가 가난과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 그림에 대한 열정 속에서 써내려간 편지들은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이른 반 고흐의 편지는 1872년 8월에 쓴 것입니다. 더스테이그가 운영하는 구필에 입사한 지 3년 뒤의 일이고, 당시 브라반트의 작은 마을 오이스트베이크에서 학교를 다니던 동생 테오에게 쓴 것입니다. 테오는 헤이그로 그를 잠깐 찾아갔고, 빈센트는 둘이 함께 산책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후 둘의 관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72년 8월 18일) 태호야, 편지 정말 고맙다. 잘 도착했다니 기쁘구나. 처음 며칠간 네가 그리웠고 오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안 보여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상당히 즐거운 날들이었지? 비를 맞아가면서 산책도 했잖아. 하네 베이크와 로스 가족이 안부를 전해달라더라. 언제나 네가 사랑하는 빈센트. 헤이그, 1872년 12월 13일. 태호야, 아버지 편지에서 방금 읽었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진심으로 행운을 빈다. 넌 분명히 그것을 좋아하겠지. 아주 괜찮은 회사잖아. 너한테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우리가 한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너무나 기쁘다. 서로 자주 편지해야 해. 내가 떠나기 전에 보고 싶구나.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브뤼셀은 아주 괜찮은 도시일 거야. 그래도 처음에는 낯설겠지. 아무튼 이제 작별해야겠다. 서둘러 몇 자 적었을 뿐이지만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전해야만 했거든. 잘 되길 빌고 항상 나를 믿어다오. 아휴, 이 끔찍한 날씨에 매일 네가 오이스터 베이크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 로스 가족이 안부를 전했어. 네가 사랑하는 형 빈센트. 반 고흐는 H.G. 터스테이그가 운영하는 구필 상사 헤이그 지점에서 일하는 것에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1873년 1월 초에는 새 출발이 좋았어 라고 썼습니다. 봉급이 올랐고 그는 자립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형제는 코로, 알프레드, 스테벤스, 로타, 클로스나르 등 당시 유명 화가들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옛 거장들에 감탄하면서 예술에 관한 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3월에 그는 승진해 헤이그에서 런던으로 전근을 할 거라고 테오에게 알렸고 파리를 거쳐 여행하면서 이 도시의 미술관, 화랑을 둘러볼 기회로 삼았습니다. 빈센트는 1873년 6월 13일 런던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1875년 5월 15일까지 2년간 머물렀습니다. 구필 상사 런던 지점은 코번트 가든 한 끝에 이어지는 사우샘프턴 스트리트 17번지였습니다. 이 회사의 주거래 품목은 복제품이었는데 당시엔 복제품에 상당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지점장은 찰스 오바크였습니다. 1873년 8월 빈센트는 런던 남쪽의 브릭스턴에서 해크포드 로이드에 있는 로이어 시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 거리의 집들은 연이은 시련의 첫 번째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반 고흐는 영국에서 처음 소묘를 그렸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74년 3월에 빈센트는 여동생 안나가 직장을 구해 런던으로 오게 됐다는 신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런던 1874년 1월. 태호야, 너도 미술에 관심이 있어 보이니 좋구나. 네가 밀레, 짜케, 슈레이어, 랑이빈네, 프란스 할스 등을 좋아하니 말이야. 마오버 말대로 괜찮은 일이니까. 그래, 밀레의 그림 만종은 뭔가 있는 굉장한 그림이고 시 같기도 하지. 미술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너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리나 쓸 뿐이지. 가능한 한 마음껏 감탄하려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감탄하지도 못하지. 내가 특히 좋아하는 화가 이름을 적어볼게. 들랄로슈, 아몽, 밀레, 보티에, 주르당, 드캉, 디아즈, 테오도르 루소, 뒤프레, 마리스와 마우버. 여기에 등장하는 화가의 이름만 55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사람이 많다고 동생 테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화가가 활동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이름을 계속 늘어놓을지 알 수 없을 정도고, 옛날 이름들은 더 많은데다 1급 현대 화가 중에서도 내가 빠뜨린 사람이 많을 거야. 산책을 꾸준히 하고 한결같이 자연을 사랑해야지. 바로 그것이 예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른 길이니까. 화가들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보도록 가르쳐 주거든. 좋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할 줄도 모르며 오직 선행만 하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화가들도 있어.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정다운 집을 얻었고 거기에서 런던 시내를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식 생활과 영국 사람, 자연, 예술, 도자기도 볼 수 있어.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 하지만 네덜란드, 특히 헤이그와 브라반트를 잊지 못한다. 창고 정리로 바쁘지만 닷새 안에는 끝날 거야. 우리는 네가 헤이그에서 했던 것보다는 일 처리가 민첩하지. 나처럼 너도 행복한 성탄절 보내길 빈다. 아우야, 잘 지내? 곧 편지 쓰마. 그저 두서없이 적었으니 가려서 알아듣길 바라마. 안녕. 직장 모든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 사람 누구에게든 인사 전하고 피 아줌마와 하네베이크 식구들께도. 빈센트. 런던 1874년 7월 31일. 태호야, 내가 뮤슐레를 읽고 그렇게 이해한다니 기쁘다. 이런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세상엔 사람들의 짐작보다 사랑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겠지. 이 책은 나한테 놀라운 계시와 복음을 들려주었어. 늙은 여자는 없다. 노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늙지 않는다는 뜻이지. 가을을 동경하는 부부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적었듯이 여자는 남자와 전혀 다른 존재인데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존재이니까. 기껏해야 피상적으로나 알겠지. 그래, 난 그렇게 확신해.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쪼개진 둘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안나는 잘 견디고 있단다. 우리는 함께 멋진 산책을 나가. 이곳 풍광은 매우 아름다워서 번뜩이는 눈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고 좋은 눈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런 눈으로 본다면 어디든 아름답거든. 안나와 나는 매일 신문을 꼬박꼬박 보고 거기 실린 광고마다 편지를 내고 있지. 또 거버니스 에이전시라는 소개소에 등록했어.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잘 지내길 바란다. 곧 다시 편지하마.
잘 있어, 빈센트. 런던에서 열정적이고 순조롭게 출발한 후 그리움 같은 감정에 빠질 겨를도 없었던 반고흐의 짝사랑으로 런던 체류 후반부는 그늘이졌습니다. 안나는 금세 어떤 귀부인의 비서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런던에서 북쪽으로 40km쯤 떨어진 웰빈으로 이사해야 했는데, 런던에 혼자 남은 빈센트는 부모님께 침울한 편지를 붙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아줄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동생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동생, 즉 켄트 삼촌은 조카를 파리로 옮기도록 주선했고, 빈센트는 11월 중순에 별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부모의 개입에 등을 떠밀리기는 했지만 그는 성탄절을 헬보이르트 집에서 보냈고, 두터운 우애를 다짐한 동생 테오와 정답게 재회했고, 그런 다음 안나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1875년 5월 중순, 반고흐는 또다시 파리의 구필 지점으로 출장을 떠나고, 이번에는 한두 달 정도의 일정이었으나 결국 더 오래 머물기로 작정하고 이듬해 3월까지 파리에 체류하게 됩니다. 파리 1875년 9월 17일. 태호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비록 좋은 감정이라도 종교적 감정하고는 달라. 물론 이 두 감정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예술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느 것 하나 지나치게 억누르지 말자. 무엇보다 사업과 내 일을 사랑하고 또 터스테이그 씨를 존중해야 해. 너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지금보다 더 실감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누구나 대개 자연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 좀 더하든 덜하든. 하지만 하느님은 성령이고 하느님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 영혼과 진실을 담아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복이 드문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야. 빈센트 아저씨도 그렇다고 생각해. 너도 알지만 이 세상은 사라지고 탐욕도 사라진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니.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좋은 것과 영원히 솟는 샘을 말하기도 했잖아. 우리 하느님 속에서 부유해지도록 기도하자. 아직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이 숙고하지 못했어. 시간이 무르익으면 이 문제는 너한테도 자연스레 더 분명해질 거야. 그러니 내 충고를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자. 하느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그분의 하인으로서 가난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눈엔 우리가 모르는 광채가 있지.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눈이 단순해질 수도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단순해질 수도 있는지. 로스와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그리고 늘 날 믿어다오. 내 사랑하는 형 빈센트.
에필 상사 파리 1875년 10월 14일. 태호야, 내게도 즐거울 말 한마디 해볼까? 내가 읽은 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꼭 그렇게 해야 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하지만 편협해하지 않도록 해야지. 아무리 잘 쓰인 책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야 해. 인생에서 그런 글은 위로의 셈이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오직 빛과 자유를 추구하고 세상의 진창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렉상브르와 르브르를 너무나 보여주고 싶구나. 하지만 너도 언젠가 여기로 올 때가 있겠지. 안나에게서 아주 좋은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어. 내게 다시 보내마. 하지만 읽고 나서 돌려주어야 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해를 향해 날아오르고 싶어 높이 올라갔으나 날개가 녹아버려 바다로 떨어졌다는 이카루스 전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도 종종 느끼겠지만 안나도 나도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나 다른 사람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어기적거리고 있고 튼튼하지도 소박하지도 진지하지도 못하다고. 누가 하룻밤새에 소박하고 진실해지겠어? 하지만 명심할 것은 무엇보다 참을성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 기독교도가 되려 하는 열망과 해를 향해 날아오르는 이카루스처럼 되려는 욕심은 서로 다른 거야. 신체가 튼튼하다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신을 적당히 보살피고 특히 내가 생각하기에 빵은 시장하거나 식욕이 왕성할 때 잘 먹어야 해. 늘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해. 이 녀석아, 그걸 너무 부끄러워 말고. 빵은 인생의 지팡이라는 영국 사람들 말이 있잖아. 물론 그들은 고기도 좋아하지만 대체로 지나치지 않지. 그래, 곧 다시 쓰마. 하루하루 이 일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내 자신을 잘 돌보고 내 소식을 묻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남부 전해다오. 두어 달 내에 다시 보았으면 싶다. 항상 그렇듯 내 손을 따뜻하게 흔들어 줄게. 내 사랑하는 형 빈센트.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고흐의 편지 두 번째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eese in colors on the snowy